네, 안녕하세요. 에질런트 테크놀로지스의 박정윤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달걀 중 살충제 분석을 위한 에질런트 솔루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과정인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퀘차스 방법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퀘차스 방법으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퀘차스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퀘차스는 보시는 것처럼 퀵, 이지, 칩, 이펙티브, 러기드, 세이프에서 각각 앞 글자만 따온 말로써 그야말로 빠르고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료 전처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익스트랙션 방법과 디스퍼시브 SP의 정제 과정 두 가지 스텝으로 나뉠 수 있고요. 익스트랙션 과정은 처음 시료를 잘게 분쇄해서 적당량 웨잉을 하고 인터널 스탠다드가 있다면 추가를 하고요. 아세토나이트릴을 첨가해서 추출을 합니다. 추출을 하는 과정은 세게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익스트랙션 킷을 첨가를 하고 역시 세게 흔들어준 다음 원심 분리해서 상 분리를 시키면은 추출의 과정이 끝납니다. 이러한 추출 과정의 장점으로는 빠르고 그리고 값싼 그리고 많은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쉬운 방법이라는 것이 장점이고요. 다양한 매트릭스에도 적용할 수 있고 다양한 분석 시료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지만 반면 단점은 다른 원하지 않는 물질까지 같이 추출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정제 과정인 디스퍼시브 SP 과정은 첫 번째 추출한 것에서 상등액을 따내서 두 번째 디스퍼시브 SP 키트에다 추가를 하고 볼텍스 한 다음 원심 분리해서 상분리를 시켜서 상층액만 따서 분석에 사용하는 정제 과정입니다. 이것의 장점 또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정제 과정에서의 장점과 동일하고요. 단지 단점은 간단한 클린업이기 때문에 원하는 물질이 아주 깨끗하게 클린업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목적 성분을 단일 성분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다성분 동시 분석에 더 많이 쓰이는 메서드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분석 물질까지 같이 없어질 가능성도 가지고 있고요. 많은 식품 시료 중에서 리피드가 많은 중요한 방해 성분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그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에는 약간 챌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퀘차스의 프로토콜에서 첫 번째 익스트랙션 과정은 다양한 킷이 있는데 오리지널 방법과 버퍼를 포함하지 않는 오리지널 방법과 버퍼를 포함하는 방법 그리고 AOAC 방법에 따른 것과 유럽 메서드인 EN 방법에 따른 다양한 추출 키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텝인 클린업 단계에서는 디스퍼시브 SP 킷을 사용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아민, C18, 그라파이트 카본 블랙, MgSO4들이 다양한 존재로서 들어가 있는 다양한 종류의 킷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방해 성분, 주 방해 성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키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석에서는 주로 LC-MS나 GC-MS를 사용해서 동시 분석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퀘차스 방법은 다양한 매트릭스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과일, 야채, 곡물 같은 식품 시료뿐만 아니라 드라이한 시료들, 드라이한 시료를 적용할 때는 약간의 물을 첨가해서 추출을 하시면 되고요. 이외에도 토양이라든지 바이올로지컬 샘플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대상 물질로는 다성분 동시 분석에 주로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잔류농약뿐만 아니라 동물용 의약품, 안티바이오틱스, 마이코톡신 등 여러 가지 분석 물질에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에질런트의 어드밴티지를 보시면은 추출, 정제, 분석의 전 과정의 토탈 워크플로우를 다 서포트 해드린다는 토탈 솔루션 개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일 제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추출에서부터 분석 그리고 분석에 대한 결과 처리까지 모든 전 스텝을 다 에질런트에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디스퍼시브 SPE 킷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료의 형태에 따라서 각각의 방해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해 성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여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밋 시료는 어떤 팻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적합한 SPE 킷이 이러한 파트 넘버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거기에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디스크립션을 보시면은 모든 푸드 타입에 사용하는 PSA, C18, GCB, MGSO4가 모두 들어가 있는 올 푸드 타입이 이번에 계란중 살충제 분석에 사용되는 그런 디스퍼시브 SPE가 됩니다. 에질런트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세라믹 호모게나이저가 같이 공급된다는 점인데 세라믹 호모게나이즈는 다음과 같이 생겼고 센트리퓨즈 튜브의 용량에 따라서 다양한 크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출 과정이나 정제 과정에 추가를 하면은 좀 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추출을 할 수 있어서 재현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좀 더 빠른 분석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는데요. 왼쪽이 세라믹 호모게나이즈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오른쪽이 사용하지 않았을 때 마찬가지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에도 정확한 층분리가 세라믹 호모게나이즈를 사용했을 때 더 현저하게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라믹 호모게나이즈의 도움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의 쉐이킹으로만으로도 아주 좋은 리커버리를 그리고 재현성 있는 리커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퀘차스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옵션으로 퀘차스 EMR 리피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EMR은 Enhanced Matrix Removal Lipid라고 해서 리피드 성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전처리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퀘차스 킷에 추가로 EMR 리피드 디스퍼시브 스텝과 폴리싱 스텝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데요. 시료를 추출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디스퍼시브 SPE 대신 EMR 리피드 디스퍼시브 SPE를 사용해서 좀 더 리피드만 더 효과적으로 잘 정제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팻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시료의 전처리에 적합합니다. 달걀뿐만 아니라 아보카도라든지 아니면 아예 기름 분석에도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에 패킹되어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 패킹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 패킹 물질은 사이즈 익스클루전과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섞여 있는 그런 타입의 충진제를 사용을 해서 긴 알리파틱 체인의 리피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분석 물질은 여기에 잡히지 않아서 제거되지 않고 리피드만 효과적으로 제거됨으로써 리피드 성분이 많이 검출이 되는 기존의 방법 대비 EMR 리피드 디스퍼시브 SPE를 사용했을 때 현저히 리피드의 방해 성분이 줄어든 것을 파란색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퀘차스 어플리케이션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노트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방법 그대로 실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달걀내 살충제 분석을 위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메서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방법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처리 방법은 크게 추출 부분하고 정제 부분하고 나눠지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 추출부터 하겠습니다. 검체를 분쇄해서 균질화한 다음에 균질화한 계란시료 5g을 50ml 원심분리관에 넣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1% 아세틱 액시드가 들어가 있는 아세토나이트를 15ml를 가하게 됩니다. 이때 세라믹 호모게나이즈를 2개 넣으면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균질하게 추출을 할 수 있어서 재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1분간 강하게 흔드시고요. 네, 다음 단계로 퀘차스 킷을 추가를 할 텐데요.
이거는 AOAC 방법에 의거한 쾌차 스킷입니다. 이 안에는 무수 황산 마그네슘 6g하고 무수 아세트산 나트륨 1.5g이 미리 웨잉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익스트랙션한 튜브에 넣습니다. 10분간 강하게 흔든 후 원심 분리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열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뚜껑을 잠시 열었다가 다시 닫아주시면 됩니다. 네, 10분간 진탕하고요. 3개 흔들어준 다음에 4도씨에 4000G에서 10분간 원심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은 추출 단계가 끝났습니다. 원심 분리를 끝내고 나면 다음과 같이 상 분리가 되는데 이 중에 상층에 6ml만 취해서 두 번째 단계인 정제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제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디스퍼시브 SP 킷을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안에는 무수 황산 마그네슘 1200mg, 언하이드로스 마그네슘 설페이트 1200g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C18 400mg, 이거는 리피드라든지 지방 성분을 없애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PSA가 400mg,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아민으로 이거는 산성분, 유기산 성분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라파이트 카본 블랙이라고 불리우는 GCB 45mg이 담겨 있습니다. GCB는 클로로필 같은 색소를 없애기 위해 적합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가 들어가 있는 제너럴 SP 킷을 사용을 해서 정제를 하게 됩니다. 네, 원심 분리한 추출액 상등액만 6ml를 취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디스퍼시브 SP 킷에 가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라믹 호모게나이즈를 사용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1분간) 강하게 흔드시고요. (4000G에서) 4도씨 10분간 다시 원심 분리를 시행합니다. 원심 분리가 끝나고 나면 다음과 같이 마찬가지로 층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상등액을 취해서 분석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때 식약처 고시에는 상등액 3ml를 취하고 질소로 완전히 건조한 후 다시 최종 1ml의 메탄올로 재용해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더 미량 분석을 하기 위해서 농축의 과정을 더 거치는 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상등액을 따서 버퍼나 물을 이용해서 희석을 해서 인젝션을 하시면 됩니다. 희석을 하는 이유는 LC-MS에서 초기 조건이 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용매의 세기를 맞춰서 더 시메트리한 픽을 얻기 위한 거고요. 만약에 GC 매스매스 분석을 하실 거면 그대로 희석 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최종 인젝션 하기 전에 0.2 마이크로 나일론 멤브레인 필터를 사용해서 여과를 하는 것을 추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달걀내 살충제 분석에 대한 시료 전처리 부분이었습니다. 이어서 LC QQQ로 농약 성분을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하드웨어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장비는 LC 트리플 쿼드인데 이 부분이 LC 부분이고요. 이쪽 부분이 트리플 쿼드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LC에서 전처리를 한 시료를 바이럴에 담아서 오토 샘플러에 넣어 주시면은 각 샘플별로 인젝션이 되어서 컬럼을 통해서 각 성분들이 분리가 되고 그 분리된 성분들이 질량 분석기로 들어가서 각 이온 값에 맞게 검출이 되게 됩니다. 검출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충제뿐 아니라 모든 농약 성분들이 정량 분석에 있어서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분석 장비인 GC 트리플 쿼드 및 LC 트리플 쿼드 중 LC 트리플 쿼드 질량 분석기로 어떻게 농약을 분석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C QQQ라고도 하는 에질런트의 트리플 쿼드의 구조는 그림과 같습니다. 트리플 쿼드는 특정 물질을 검출하기 위해 복잡한 전기장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전기를 띠고 있어야 검출이 가능합니다. LC에서 분리된 각각의 농약 성분들이 질량 분석기로 유입될 때 첫 번째 관문이 이온 소스인데 여기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전기 혹은 전하를 띤 분자인 이온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성분의 모분자 이온이 첫 번째 쿼드에서 필터링이 되고 그 다음 콜리전 셀에서 조각화가 일어난 뒤 쪼개진 자분자 이온들이 두 번째 쿼드에서 필터링 되어 최종적으로 일렉트론 멀티플라이어에서 검출이 됩니다. 두 개의 매스 필터를 사용하여 노이즈를 현격하게 줄이기 때문에 감도가 뛰어납니다.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은 농약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대부분 10 ppb, 즉 10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 수준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에질런트 트리플 쿼드의 최저 검출 한계는 장비 사양과 농약 성분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부분 5 ppb 미만으로 잔류 농약 분석에 최적화된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약 성분의 정량 분석을 위해 우선 전처리된 샘플 및 표준품의 분석 데이터를 획득해야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매스헌터 데이터 획득 소프트웨어입니다. 데이터 획득을 위해 필요한 메소드 편집창, 실시간 크로마토그램 및 스펙트럼 창, 다음 장비의 현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태 표시 창이 한 화면에서 다 표시되기 때문에 여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는 타사의 데이터 획득 소프트웨어에 비해 초보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살충제 농약 각 성분들에 대한 분석 메소드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메소드 디벨롭 과정이 필요 없이 제공된 메소드로 곧바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744종의 농약 성분들에 대한 분석 조건 데이터베이스가 확립되어 있어서 분석 조건 셋업이 별 다르게 필요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분석 성분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분석 조건이 셋업되어 있지 않은 신규 성분을 분석하시고자 할 때도 분석 조건을 자동으로 최적화시켜주는 옵티마이저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질량 분석기에 익숙하지 않는 사용자도 간편하게 분석법을 셋업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을 입력하신 후 실행을 하시면 수백 종의 성분이라 할지라도 개수에 상관없이 모분자 선택, 다음 자분자 선택, 프래그먼트 볼티지, 콜리전 에너지 등의 조건이 자동으로 최적화됩니다. 타사에서 사용하는 시린지 방식의 샘플 주입으로는 다량 성분의 조건 셋업을 자동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샘플 바이어를 통해 주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에질런트 시스템에서는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최적화된 조건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바로 불러와서 메소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획득 후 각 농약 성분을 정량하기 위해 사용하는 매스헌터 정량 소프트웨어입니다. 데이터 획득에 사용한 표준품의 농도값만 입력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검량선 및 샘플별 각 농약 성분들의 정량값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또한 각 성분들의 정성적인 확실성은 표준품과의 RT가 겹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뿐만 아니라 정량이온과 정성이온 간 비율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한 번 더 확인을 하여 false positive, 즉 오인 검출되는 가능성을 낮추어 줍니다. 보시는 그림은 33종의 살충제 성분에 대한 extracted 이온 크로마토그램을 겹쳐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피프로니를 비롯한 주요 성분들을 확대해서 보시면 화면과 같습니다. 실제 샘플의 정량 결과표입니다. 단위가 보시는 것처럼 ppb, 즉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분들은 잔류 허용량을 밑도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실제 검출 감도는 수십 ppt 수준에서도 검출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시료에서 검출된 성분과 검출되지 않은 성분의 크로마토그램을 비교해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위에 보시는 크로마토그램이 검출된 성분이며 밑에 보시는 그림이 검출되지 않은 성분의 크로마토그램입니다. 이것으로 LC 트리플 쿼드를 이용한 피프로닐 등의 농약 다성분 동시 분석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GC-MSMS와 GC-Qtop 고분해능 질량 분석기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당사의 GC-MSMS를 이용하여 다성분 동시 분석을 위한 분석법과 실제 221종 농약의 다성분 동시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MRM을 통하여 42분 만에 221종의 농약을 분석하였으며 분석법을 변경하면 더 많은 종류의 농약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잔류 농약의 분석에서 검사 장비의 검출 한계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새로이 출시된 에즐런트 7010B GC-MSMS 시스템은 이온 소스의 디자인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기존 모델 대비 8에서 10배 이상의 감도 중대 효과를 실현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7010B 모델은 0.5 femtog의 초극미량 검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즐런트에서는 우측에 보시는 잔류농약 분석용 레퍼런스 가이드를 발간하여 식품의 종류별로 퀘처스 전처리법에 의한 농약 분석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각 농약을 그룹별로 적용할 수 있는 분석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정 성분의 농약에 대하여 어떠한 장비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 가장 최적화된 분석 방법의 제공에 도움을 드립니다. 에즐런트에서는 각 장비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분석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분석법의 개발에 힘썼고 있습니다. 잔류농약의 분석에 있어 검출 한계를 낮추는 분석법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계란 살충제 분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계란 살충제 분석에 대하여 현재 27종의 농약 성분을 선정하여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이 불허된 DDT와 같은 농약 성분까지 검출되고 있어 항목을 27종으로 제한하여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포지티브 리스트에 대한 분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GC-MSMS에서는 극미량의 분석을 위한 방법을 제안드릴 수 있지만 알지 못하는 농약 성분의 분석에 대하여는 다소간의 제한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에즐런트에서는 GC-Qtop 고분해능 질량 분석기로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이그젝 매스 페스티사이드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740종 이상의 잔류농약 성분의 분석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당사의 7250 GC-Qtop 시스템으로 20분 또는 40.5분의 분석 시간으로 740종 이상의 농약 다성분 동시 분석 방법을 제안드리며 10ppb 농도 수준에서 각각 97.3%와 97.1%의 동종 정확도, 100ppb 농도 수준에서 99.6%와 99.8%의 동종 정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로우 에너지 EI법을 적용하여 살충제 및 기타 식품 오염 물질을 스크리닝할 때
모분자 이온을 보존하거나 확인할 때, 정량성을 개선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에즐런트의 7250 GC 큐톱 고분해능 질량 분석기는 두 개의 컬럼을 연결하여 백플러칭 기능을 적용하면 분석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산출된 데이터는 각 성분의 동정 시 히트리스트와 동정 결과, 선택된 질량에 대한 크로마토그램, 코일루션 플락과 동위원소 비율 확인창, 익스트랙티드 아이언과 TIC의 평균값을 각각의 창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어 동정 결과에 대하여 매우 신뢰도 높은 결과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계란 살충제 분석을 위한 에즐런트 웨비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에즐런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